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의 과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입니다.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입력받고 해당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학적인 연산을 도와주는 매스헤더 파일과 여기서는 판별식의 루트 처리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의 부호에 따른 조건문을 중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실수형으로 개수 ABC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A가 0이라면 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여기서 this라는 변수가 선언되었는데요. discriminant라는 의미의 판별식의 수식을 저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판별식 부분이 여기 thi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 이상이라면, 즉 근이 실수라면 이렇게 방정식의 근을 두 번 출력해 주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있게 되겠죠. 그리고 else문에는, 즉 this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출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문에 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반복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100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그냥 프린트F를 100번 찍어줘야 되겠죠? 뭐 100번 했다고 쳐도 1000번, 10,000번 더 나아가서 무한반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C에서 반복문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while문, for문, do while문입니다. 우선 while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while문은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문장을 반복하는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바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마일을 미터로 환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미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로 미터를 선언해 주었고, 조건식을 세우기 위해서 변수 i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while문이 등장하는데요. i가 3보다 작은 때 동안은 계속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y를 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출력을 하고 i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i가 현재 0에서 1로 증가되고 1이 3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또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i가 3이 되기 전까지 반복해서 총 3번이 출력되는 형태의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용자로부터 n을 입력을 받고 n까지 1부터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hile문을 사용해서 한번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해 볼까요? 각자 개발 환경을 다 켜주세요. 우선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을 것이기 때문에 n을 선언해주고 조건식에 들어갈 i 그리고 합을 저장할 썸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자로부터 정수 n을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1부터 덧셈을 할 것이기 때문에 i를 1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썸 변수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썸을 0으로 초기화해 준 뒤에 덧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while문이 시작되는데요. 조건식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안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변수에 이 복합대인 연산자는 수식과 연산자 파트에서 배웠죠. 썸은 썸 플러스 i와 같은 형태입니다. 현재 썸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아마 1부터
n까지 더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면서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출력 문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n까지의 합이고 합은 썸이기 때문에 n과 썸을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정수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했을 때 1부터 5까지의 합은 15 맞게 나오죠. 자, 다음은 while문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while문의 정의와 형태를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i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i 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조건식을 만족하고 이 while 루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i 이 반복 루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f로 치려면 중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 문제점은 while문 옆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while문은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두 while문에서는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두 while문입니다. 두 while문도 while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두 while문은 문장을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고 조건식을 비교하는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이 예시는 두 while문을 이용한 메뉴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여닫고 싶거나 또는 새로 만들고 싶을 때 무조건 메뉴 문구는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 만들기, 파일 열기, 파일 닫기라는 문구는 무조건 한번 처음엔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이 while에 있는 조건식을 비교하는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while문과는 다르게 while문 끝에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반복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for 반복문입니다. 이 for문은 포문 안에서 초기화와 조건식 부분 그리고 증감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while문보다는 구조가 확실히 편하죠. while문은 조건식 부분만 넣을 수 있었고 사용자가 따로 초기화랑 증감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라는 문장을 10번 출력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포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i는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총 10번 반복합니다. 자, 앞서 프로그램을 짰었던 while문으로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포문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sum은 0으로 초기화해주고 포문을 시작해 줄 겁니다. i를 1부터 더할 것이기 때문에 i를 1로 초기화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n까지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i를 증가시켜가면서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에 i를 더해서 대입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i가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면서 더해지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10까지 입력을 했을 때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입니다 라고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코딩을 해보니 어떤가요? while 루프와 for 루프 간의 관계를 좀 알 수 있겠죠. 우선 while의 조건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건식의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문장이 실행되고 마지막에 증감을 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였죠. 이것은 포문에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초기화를 해주고 조건식, 증감 이 세 개의 부분이 포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증감하는 수식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를 10부터 시작을 한다면
뺄셈을 사용해서 반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씩 증가하는 방법, 곱하는 방법, 뭐 어떠한 증감수식이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문입니다. 사용자가 반복을 임의로 멈출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는 데 사용됩니다. 바로 예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무한반복되는 루프를 탈출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입력을 받고 내가 종료하고 싶은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성적의 평균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기 위해서 실수형으로 grade라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다 더해주고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 그리고 평균을 저장할 ever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우선 무한정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while 1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while 1이라는 뜻은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무한정으로 받기 위해서 그레이드를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성적이 입력될 때 나중에 평균을 계산할 때 학생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cnt라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되기 전에는 학생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cnt는 0으로 아직 0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그리고 이 무한 루프를 종료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데요. 저는 음수를 입력하면 종료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앞서 배웠던 브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음수를 입력을 하면 종료되고 학생의 평균이 아마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학생이 한 명 입력되었다고 이 cnt 뿔뿔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썸 변수도 초기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썸에다가 그레이드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를 입력을 해서 이 무한 루프가 종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성적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while문 바깥에다가 ever 변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썸이 다 더해졌을 거고 썸에다가 cnt만큼 나누면 최종적으로 평균이 계산될 것입니다.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출력부를 만들어주고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한번 입력받아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음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종료되면서 평균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첩 반복문입니다. 말 그대로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별 기호로 사각형 모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중첩 반복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처음 시작되는 이 포문은 y가 0부터 5까지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5줄이 찍히게 해주는 반복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포문은 0부터 10까지 x를 증가시켜가며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에는
printf 별이 있고 그리고 줄바꿈을 해주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문은 말 그대로 현재의 반복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을 시작하게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continue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서 i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 반복부터 다시 정상적인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클리드 오제법을 사용해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while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클리드 오제법은 다음을 보시고 잘 이해하신 후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포문을 사용해서 이 다음과 같은 별 계단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의 조건은 사용자가 원하는 층수만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3을 입력했으면 이렇게 3층까지 출력되게끔 포문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